여러분 파닉스 교육하면 어떻게 교육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알파벳을 우리가 A, B, C, D, E, F, G 알았잖아요. 알파벳에 어떠한 소리가 나오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왜 배울까요? 바로 문자를 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어를 읽어야 그 다음에 구로 나왔을 때, 절로 나왔을 때,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글자를 읽어야,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이제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며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다음부터 배우는 거예요. 파닉스 배우는 방식은 일단은 원어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어민 중심이 뭐냐? 이미 원어민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말을 할 수 있고요. 사과를 보면 이게 apple인지 알아요. 바나나를 보면 이게 버네나인지 알아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버네나랑 애플이라는 글자를 원어민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문맹이 많았던 거죠.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옛날에. 자, 그러면 이 원어민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글자를 읽을 수 있을까? 바로 애플 사과를 주고요. 그 사과 밑에다가 APPLE라는 글자를 써요. 그러면 이 글자에서 에 발음 A 요렇게 생긴 게 애플 이게 A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말은 할 수 있고 영어로 그 다음에 이 사물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게 애플인지 데스크인지 뭐 chair 뭐 이런 발음을 할 수 있지만 문자를 못 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어민 중심으로 파닉스가 구성이 되면서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미 그 교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사과가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A 빼고 이제 pull 요것만 써 있고 그러면 애플 하면서 A를 소문자 뭐 대문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개미 그림이 있고 원어민들은 그 발음할 수 있어요. ant. 그렇지만 ant에서 애 발음이 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앞에 소문자 A를 빼고 이제 요것만 써 있는 상태에서 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라는 알파벳을 배운 후에 A가 에 발음이 나는구나. 그래서 apple, ant에서 요게 바로 A구나. 에 발음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문장을 조금 나열합니다. I see an ant. 이런 이제 문장을 딱 썼으면은 처음에 못 읽죠. 근데 ant 때문에 I see an ant를 읽는 거예요. 그럼 I see an ant가 개미가 보이는구나. 이게 이해를 하게 돼요. 원어민들은 이미 I see an ant가 뭔 말인지는 알아요. 개미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ant를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말을 통해서, 단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육이 한국으로 그냥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그 교육 방식을 한국인에게 적용시키니까 파닉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 파닉스가 4, 5개월이면 끝날 분량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4개월, 5개월이면 끝날 분량을 1년 이상씩 막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왜? 방식 자체가 원어민을 위한, 문맹들을 위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파닉스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파닉스는 그림을 다 빼야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어민들은 애플이 뭔지를 알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애플이 뭔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림이 만약에 있으면은 단어를 외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의 단어를 암기하고,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기 전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기 전에 먼저 음가를 알았으면 그 음가의 조합으로 스스로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많은 양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막무가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챕터별로 단모음이면 단모음, 그 다음 장모음이면 장모음, 이런 나열별로 5개의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I, A, O 하면 모음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A, B, C, D 순서로 나열해 놓고 그것을 스스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규칙을 배웠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글자를 읽을 줄 알면 뒤에 글자도 자동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단어를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또 암기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은 캣을 읽을 줄 아는데 캠 이런 부분들은 또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그 그림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는 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캣 하면 고양이 이제 요거를 자꾸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원어민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읽을 만한 단어량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 한정된 책 페이지 안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도구들이 많이 그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서 단어가 뭐 3, 40개, 뭐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을 거기다가 뭐 5개, 6개의 단어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식으로 또 문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한 그러한 복모음이라든지 장모음의 문장들을 또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I see an ant 할 때 C가 S하고 E가 2개가 들어가는데 E가 2개 들어가면 길게 E 발음이 난다. 이걸 또 알아야 되거든. 알지 못하고 그냥 읽고 ant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되고요. 또 on ant 할 때 왜 on인가 이거는 왜 ant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왜 n이 들어가는가 또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그 대충 넘어가면 이거는 아이들이 독해하는 것도 그 대충 넘어가게 되는 훈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서부터 엑기스만 딱딱 제대로 한국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호수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식으로 배우면 이거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닌 거 아니냐, 응? 원어민처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영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어라는 그러한 패치가 이미 언어의 패치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요, 그래야 늘지 원어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게 되면요, 우리 환경 자체가 원어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는데, 제목이 영어 몰입 교육, 영어로만 수업하는 거, 이게 왜 허상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규칙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게 어떤 글자인지를 유추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가를 배우실 때 원어민대로 원어민식으로 발음 기호대로 음가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음 기호를 또 알려면은 알파벳보다 더 어려운 거를 또 기호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음이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알려줘야 돼. 하지만 이거는 힘들어요. 자, 발음 기호는 전 세계 공용으로서 이런 발음이구나를 영어 음성학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은요, 이걸 배우기에는 파닉스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교를 배우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이거는 좀 아이들이 좀 커서 단어를 스스로 찾아볼 정도가 됐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럼 발음교를 어떻게 되냐? 선생님들이 간혹 한국말로 이렇게 써줘요. 발음. 예를 들어서 뭐 H 하면은 히읗 이렇게 발음인데, 히읗 발음, 이게 히읗을 써주고, B 하면은 이게 비읍을 써주고, C 하면은 이제 키역이나 시옷을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이렇게 발음기를 이렇게 한국 기억 니은으로 이렇게 적어버리면 아이들은 콩글씨 발음이 돼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이해는 빠를 수 있으나, 이런 발음이구나. 이해는 빠를 수 있으나, 자, 이해가 왜 빠를까요? 한국말의 패치가 이미 머리에 깔려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빨리 습득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잘못된 발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발음 기호를 거의 흡사하면서도 다르게 발음 기호를 스스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발음 기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 B가 있죠. B는 요거는 거의 한국말 비읍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냥 비읍처럼 알려주면 됩니다. 자, 이거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비읍처럼. 근데 V가 있어요. V. 이거는 한국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이거 알려줄 때도 그냥 비읍으로 하면 안 돼요. 요렇게 그 글씨가 보이죠?
비읍인데 떨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물어서 떨어야 된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다. 그러면 아이들은 비읍이라는 연상 아래에서 떨리는 것까지 연상해서 아, 이거는 v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아이들은 쉽게, 한글을 잘 아는 아이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 있죠, S. 이게 시옷이라고 많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Sam,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시옷이라고 하면, 샘, 이렇게 잘못된 발음이 생겨요. sing, 노래하다, sing,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sing, 이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발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옷에다가 위에 쌍시옷도 아니야. 시옷 하나를 조그맣게 얹어서 이건 쌍시옷 발음도 아니고 시옷 발음도 아니고 고거와 흡사한 요런 발음이다. 조그만 시옷에다가 큰 시옷이 있는 요거 발음 어떻게 하냐? 혀를 앞니빨에 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sing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럼 아이들은 한글 패치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음표 알려주고, 자, 선생님이 발음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글자로 써보세요. 아니면은 발음해보세요. 이렇게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파닉스 교육할 때는 원어민식으로만 똑같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국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자, 원어민식으로 꼭 똑같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상황에 좀 맞지가 않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문자를 읽어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한국식으로 좀 바꿔서 한국 사람들이 한글이 패치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한글을 힘을 빌어서 그 영어를 읽을 줄 알게끔 잘 교육시키면 된다. 그 교육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단어의 규칙성과 이런 것들, 그림 빼고 단어의 규칙성,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암기하는 거라든지 뭐 문장을 또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 단어를 단모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음가를 배우고 단모음을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장모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음가를 배울 때도 원어민식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콩글리시로 기역 니은으로 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한글 패치를 이용해서 원어민식으로 발음할 수 있게끔 발음기호를 스스로 개발해서 한국식으로 개발해서 알려주면 더 효율적이다. 전세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발음기호를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고 한국식으로 개발한 걸 가지고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닉스를 규칙적으로 해서 다 과정을 7단계든 8단계든 다 마무리를 해서 애들이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리딩 과정이나 이제 단어 습득 과정, 이런 여러 말하기 과정이든 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복습을 더 해줘야 됩니다. 복습을 싹 끝까지 해주고 이쯤 됐다 하면서 이제 다음 이제 정규 과정으로, 그러니까 리딩 과정,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리딩 과정에 넘어가는 건 이제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딩 과정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합니다. 이제 단어도 암기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 원어민식으로 읽기도 연습하게 되겠고, 묻고 말하기, 영어로 말하기도 연습하게 되겠고, 영작하기도 배우게 되겠고, 문법도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진도가 좀 느려지는 아이들이 있고, 또 같이 학습하다 보면 빠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냐?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뭘? 파닉스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까먹어. 이 파닉스를 하다 보면요, 음가를 배우게 되죠. 이, 프, 이런 음가를 배우게 되면 여기서 뭘 짚어야 되냐면 아이들이 알파벳을 또 까먹어요. A, B, C, D 이렇게 읽는 걸 까먹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엄마들은 학부모님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A, B, C, D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음가도 점검하고 단모음부터 다시 읽기도, 단어 읽기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빠르게 점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점검을 또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더 박혀요. 이게 금방. 그리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지식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주
더뎌져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리딩 하다가 좀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또 파닉스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2, 3개월 정도 후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굳이 파닉스를 점검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파닉스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